우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매 따라 점점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글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글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앞으로 노부모를 모시게 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포스. 약은 필요한 만큼만, 과다 복용은 독이다. 장기별 진료의 문제점은 많은 양의 약으로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 혈압이 높다며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 강화제를 처방한다. 빈뇨가 있어 의사에게 가면 비뇨기과에서도 약을 준다. 거기다 혈당치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분비내과에서도 약을 준다.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 약을 처방받았더니 합해서 총 15종류가 되었다는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생긴다. 다량의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왜냐하면 약은 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많은 약을 함께 쓰면 문제가 된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있으므로 모든 약을 끊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과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이다. 당뇨병 치료가 알츠하이머를 촉진한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가 되기 쉽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필자가 믿는 가설은 이렇다. 당뇨병 치료가 알츠하이머를 낳는다. 필자가 근무하던 요쿠우카이 병원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환자가 아닌 사람의 생존 곡선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령자 당뇨병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자 당뇨병 환자에게는 오히려 알츠하이머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요쿠우카이 병원에서 3년간 이루어진 사망자 부검 결과 당뇨병 환자보다 당뇨병이 아닌 사람에게서 3배 더 높은 확률로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가 확인되었다. 규슈대학은 후쿠오카 현에 있는 히사야마마치 마을을 모델로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당뇨병 난치 사례일수록, 즉 약이나 인슐린을 다량으로 투여한 환자일수록 알츠하이머가 되기 쉽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의학계의 정설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은 혈당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병이므로 약이나 인슐린의 힘을 빌려서 제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혈당치를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되어 뇌에 당분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가 발생한다. 이것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알츠하이머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이다. 저혈당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령이 되면 넘치는 쪽보다 모자란 쪽의 폐해가 압도적으로 커진다. 전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가 증명하는 약간 살찐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사실도 그중 하나이다. 80세가 넘으면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통통한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좋아하는 음식은 자제하지 말고 먹으라고 필자가 말하는 이유이다. 건강검진, 80세 이후에는 필요 없다. 건강검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지금 80대는 건강검진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어째서일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은 무엇일까? 검진에서 정상이란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중심으로 위아래 95%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비정상이란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한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르다.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며, 체형이나 성별,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수치가 나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근거 또한 일본에는 없다. 즉,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비정상인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80세가 넘어서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해 정상이라는 증거이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정상치에 맞추도록 지도하고 약을 처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명확하다. 환자는 지금의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된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는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풍경은 흔하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고 염분, 당분, 지방은 3대 해악이라는 사고가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원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염분이 그렇다. 사람은 나트륨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다.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노화로 인해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서 염분이 부족하게 된다. 염분 부족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를 막고자 몸이 염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식사량도 마찬가지이다. 거듭 말하지만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다. 살집이 있을 때 컨디션이 좋다는 사실을 파악한 몸이 뇌를 통해서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자.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영양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분명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하자. 자기 몸의 솔직한 목소리 듣기는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으니 자기 몸을 믿어보자. 참고로 앞서 언급한 저나트륨 혈증은 의식장애나 경련 등을 일으킨다. 평소 역주행이나 난폭 운전과 거리가 멀었던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나 폭주 사고를 일으켰다면 저나트륨 혈증으로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닌지, 혈당치나 혈압을 과도하게 낮춰서 머리가 멍해진 것은 아닌지 다각도로 원인을 살펴야 한다. 관심 있는 일은 참지 않는다. 속으로는 하고 싶으면서 이 나이에 라는 생각에 참은 적이 있는가?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예를 들면 성에 관해서도 그렇다. 남들은 나이값도 못하고라며 비난할지 모르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적극적인 편이 좋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 가부키초에서
불법성인 DVD를 판매한 점원이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단골 손님 중에 고령의 남성이 많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가게에는 돋보기나 확대경이 비치되어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도 80이 넘은 나이의 남성 손님이 있었다고 한다. 1월 말에도 비슷한 체포 사건이 있었다. 불법 DVD는 추천하지 않지만 아동 포르노와 달리 성인 포르노물은 유럽과 미국에서 합법이다. 성적인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건강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이 성이나 남성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일이 있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보자. 운동은 적당히, 산책이 제일이다.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으뜸은 운동이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으니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다고 해서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운동을 기억하자. 과도한 운동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만들어 몸을 산화시킨다. 스포츠 선수 중에 나이보다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조금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의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몸을 수시로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아, 귀찮아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몸을 움직여보자.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령자 우울증, 몸과 마음을 움직여 예방한다. 고령이 되면 자주 우울한 상태를 겪는다. 기운이 달려 멍해지거나 희로애락의 감정이 빈약해진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본인도 가족도 치매인가라고 걱정하며 병원을 찾아온다. 실제로 인지장애와 우울증은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병원을 찾은 사람에게 던지는 첫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잠은 주무시나요? 식욕은 있으신가요? 이때 잠은 자는데 한밤중에 몇 번이나 깹니다라고 대답하면 우울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우울증에 따른 불면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취면장애보다는 얕은 잠을 자는 숙면장애가 많기 때문이다. 식욕에 관해서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다라거나 입이 짧아졌다라는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또 하나 고령자 우울증에서는 기억장애가 자주 보인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옷을 갈아입기 귀찮아하며 씻지도 않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인지장애와 우울증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하지만 우울증 약을 처방하여 증상이 호전된다면 우울증으로 확진한다. 어떤 증상이 단순한 노화인지 인지장애인지 아니면 우울증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연말부터 갑작이라는 식으로 시기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우울증일 가능성이 크므로 우울증 약을 처방하고 상태를 지켜본다.
삶의 보람은 즐기다 보면 보인다. 젊을 때는 일이나 육아에 쫓기면서 산다. 피할 수 없는 반강제적인 생활이지만 의외로 이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어 준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아,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생각도 한순간, 이번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한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서 삶의 보람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고령자가 많다. 삶의 보람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필자는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삶의 보람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해라며 안달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 조바심을 낼수록 괴로워지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삶의 보람은 찾으면 행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기다리자. 초시가 잦으면 급제가 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삶의 보람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삶의 보람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삶의 보람이 언제까지나 계속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즈 댄스를 낙으로 삼던 사람이 부상으로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반려견에 의지하던 사람이 개의 죽음을 계기로 외출하지 않게 된 사례도 있다. 보람 있는 삶은 행복하지만 지나치게 매달리게 되면 사라졌을 때 반동이 크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낸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흥미있는 일에 도전하자. 평온한 마음으로 충실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80세의 벽을 넘는 방법이다. 뇌를 써서 자극하자. 인지장애는 뇌의 노화로 인해 생긴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도 수축하지만 감정이나 행동의 사령탑인 이마엽도 위축된다. 따라서 의욕도 감소한다. 인지장애의 본질은 이상행동을 하거나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인지장애가 더 빨리 진행된다.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행동하기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데이케어 서비스도 그중 하나이다. 억지로라도 행동을 하다 보면 몸과 머리를 쓰게 되고, 몸과 머리를 자꾸자꾸 쓰다 보면 인지장애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 본디 일본인의 국민성은 이마협의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풍조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머리를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지식 위주의 시험을 본다. 대학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을 의심하고 토론하는 곳인데 무조건 교수의 말이 옳다라고 가르친다. 회사도 대부분 상명하달의 조직 문화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는 틀 밖으로 삐져나와 미움을 산다. 이마협을 단련할 기회가 극단적으로 적은 사회구조이다. 국민성이 이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듣게 된다. 실은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새롭게 가공하거나 자기만의 의견을 펼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건만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전례를 답습하는 데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응용력이나 가공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인에 대한 험담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고령이 된 지금이야말로 전례의 답습에서 벗어나 원하는 일이나 흥미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마협은 사람의 뇌 중에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지만 사실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80세부터라도 단련하면 충분히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람의 뇌는 만듦새가 좋아서 수많은 세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활동한다. 지속해서 쓰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소실되지만 반복해서 행동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즉,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다. 앞의 내용은 와다 히데키가 지은 80세의 벽의 일부분이다. 이 책의 주제는 노년에는 물처럼 살아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제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즐기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행복이란 지금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